노동법은 우리가 이제 1차 필기시험 5개 과목 중 마지막 과목입니다. 81번부터 이제 100번까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총 20문제가 되겠고요. 노동과 관련된 법규. 더 줄이면 노동법이에요. 그러니까 노동법이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노동과 관련된 법을 그냥 총칙으로 그냥 노동법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노동법이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행정법, 공법, 사법 이렇게 얘기하듯이 총괄적인 총칙으로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제 챕터 1이 1장이 바로 노동법이고요. 양은 얼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않고요. 요 부분이 이제 전부 다 내용들이 헌법에 있어요. 헌법에 규정된 내용을 시험에 나오는 것들 위주로 묶어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제 2장부터가 이제 그 개별적인 법률, 그러니까 노동법에 어떤 게 있느냐, 근로기준법부터 쭉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노동법의 개괄적인 내용들 보겠습니다. 먼저 법률 과목은요,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법령 체계 해야 됩니다. 법령 체계. 이런 것들은 시험에 뭐 나온다 안 나온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에 관한 일반적인 체계를 모르면 그저 공부하다가 막힙니다. 그래서 법령 체계를 우리가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데,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센 법 뭐죠? 헌법, 그죠? 헌법. 헌법은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한번 만들기가,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고치면은 또 몇십 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번 헌법을 한번 개정하자 그러면 몇 년 걸립니다. 헌법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또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헌법 개정하자 말 나오지만 자꾸 이렇게 찬반 나오는 이유가 전부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권 때문에 나오기도 하지만 한번 건들기 시작하면은 이게 몇 년 걸려요. 이것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권 초기에 시작해서 정권 말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안 하면 다음 정권까지 이양해 줘야 돼요. 그 정도로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헌법이 있고요. 헌법에 기초를 해서 헌법에 맞게, 상위법에 맞게 밑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법이에요. 법 또는 법률. 그러니까 율은 뺄 때도 있고 늘 때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예. 여러분들 그 책 보시면은 노동법 맨 앞장에 보시면은 노동관계법규 나오죠. 그죠? 보시면 2장 보세요. 2장이 뭡니까? 근로기준법인데 3장은 뭐예요? 맨 끝에 법률 냈지. 그죠? 무슨 법, 무슨 법률. 그러니까 법이 맞는 표현인데 율자를 붙이기도 한다. 그러면 이 법률, 즉 법은 누가 만들죠? 국회에서. 그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한 명 한 명들이 입법기관입니다. 그래서 만들죠. 만들거나 또 개정하겠죠. 추가도 하고요. 이럴 때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는 헌법에 맞게 만들겠죠.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 야, 네가 만든 법이 헌법에 뭔가 안 맞는다. 그럼 국회의원은 뭔 소리 하냐 맞는다. 이렇게 다툼이 있는 경우는요. 그죠? 그것을 처리해 주는 곳이 있죠. 그죠? 바로 최고기관이 뭐요? 헌법재판소가 있죠. 헌재는 헌법재판소. 헌법 자체를 법을 재판하는 거죠. 법을. 그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든 이 법이 헌법에 위배가 되는 것 같다라고 헌재에다가 제출하게 되면 헌재에서 9명의 재판관들이 있어요. 그러면 9명 중에서 3분의 2, 6명이죠. 과반수가 아니에요. 6명 이상이 결론이 나오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3분의 2, 6명 이상이 만든 이 법이 헌법에 위배가 된다라고 하면 위헌 판결 나옵니다. 그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장이, 헌재소장이 이 법은 위헌이란과 동시에 땅땅땅 두드리는 순간 그 법은 자동 폐기입니다.
폐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이 법의 대부분의 법은 맞는데 헌법에 맞지만 일부 몇 개 조항들이 헌법에 위배가 되는 조항이 몇 개 있다. 그러면은 이 법을 폐기시키기에는 아깝잖아요. 그러면 몇 항 몇 개 조항의 헌법에 위배가 되니까 언제까지 기간을 주니까 작게는 6개월, 보통 6개월, 많게 1년입니다. 보통 6개월입니다. 이 기간에 걸쳐갖고 헌법에 맞게 고쳐라라고 판결하게 됩니다. 이거는 위헌 판결이 아니고 일부 조항, 헌법에 맞지 않으니까 그 기간 내에 바꿔라. 일부 조항. 그죠? 그래서 바꿔라고 판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기간 내에 이제 바꾸면 돼요. 이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건 위헌 판결이 아니죠. 그거는요. 일부 조항, 헌법에 위배가 되는 것들을 고쳐라. 그 얘기는 거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조항, 헌법 불합치 판결, 이렇게 불러요. 그죠? 일부 조항.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헌법 불합치 판결. 그죠? 네. 헌법 불합치 판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법 만들 때는요, 세부적인 것까지 다 못 만들어냅니다. 그냥 굵직굵직한 것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한 경우 국회에서 만약에 이렇게 만들었다, 법을 이렇게. 그죠? 그러면 만들었으면은 이거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세부적인 것까지 다 만들려고 한다면은 그 법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들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굵직굵직한 것만 만들어가지고 바로 이제 대통령에게 줍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상의해서 우리는 만약에 노동과 관련된 법이라면은 이제 특히 전부 의견 들어보지만 특히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하고 주로 더 많이 얘기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바로 세부적인 조항들을 또 추가적으로 만들기 있으면 만드는 겁니다. 세부시키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을 공표해버립니다. 바로 대통령령이라고 불러요. 대통령령. 그러니까 대통령령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세분시키는 겁니다. 대통령령은 우리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시행령 그래, 시행령.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한다 그 얘기예요. 시행령. 그러면 국무에 통과된 그 법을 대통령이 땅땅땅 두드리고 세문됐죠. 그죠?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로 이관시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왔을 때 여기에서 더 세분시키자. 더 세분시키는 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방망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고용노동부, 부 많잖아요. 기획재정부.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무슨 뭐가 있을까요? 행정안전부, 농축산식품부 등등, 그죠? 예. 등등 그런 것처럼 각각, 물론 총리이지만 총리 뺀 겁니다. 총리 정도 있어요. 바로 부령이에요, 부령. 각 부령. 고용노동부령. 얘는 바로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입니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대통령령과 부령은 법률 용어고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실무에서 부르는 말들입니다. 법률 용어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도 많이 부르고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통령령과 부령, 즉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우리는 합쳐가지고, 우리는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우리는 자, 명령이라고 불러요. 명령. 따라합니다. 명령. 공부하다가 명령이란 말 나오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즉 대통령령과 부령을 싸잡아서 간단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전부 다, 세 개 전부 다 있죠? 전부 다. 즉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세 개를 전부 싸잡아서 우리는 법령이라고 불러요. 법령. 그러니까 법령은 전부 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법령체계라고 부르는 거야. 법령체계. 그러니까 법률 아닙니다. 법률하고 법령은 달라요. 법령은 법률에다가 시행령에다가 시행규칙 세 가지를 더 싸잡아서 얘기하는 것이 법령이고 그 중에 하나가 법률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주로 이제 다 속하는 것들이죠.
근데 지자체마다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밑이지, 밑에. 그죠? 뭐, 서울시 의회, 대전시 의회, 대구시 의회, 그죠? 의회. 의회에 사는 거 뭐예요? 조례. 그죠? 예. 서울시청, 대전시청에 사는 규칙. 다르죠, 그죠? 조례. 의회는 조례. 지자체 사는 것은 규칙입니다. 이거는 지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잖아요, 그죠? 때문에, 요렇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자, 이러한 법체들이 내에서 우리 이제 고용, 노동부 산하, 우리 이제, 노동법으로 귀결시키면은, 요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은, 단체협약이에요. 노사 간 단체협약. 단체협약이 있고, 그 밑에가 뭐냐면, 올라갈수록 큰 겁니다. 내려갈수록 적은 것이고, 단체협약 밑에 바로 뭐냐면은, 취업규칙이 있어요. 취업규칙. 취업규칙이 있고, 취업규칙의 테두리 안에서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근로계약이 있는 거예요. 그 근로계약 작성하면은 노사가 근로계약에 합의한 대로 이행하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이 세 가지가 자주 등장하겠죠, 그죠? 예. 하지만 공부하다가 책 보다 보면은 이러한 말들이 나옵니다. 나오면은 체계도 모르고 책을 무조건 보면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법령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은 행정청 체계가 있습니다. 이런 거 나와. 행정청 체계. 행정청은요, 끝에가 청이니까 지방으로 말하면 도청이고요, 시청이고요, 구청이에요. 지방정부, 중앙정부는 중앙정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말하는 겁니다. 행정청 체계가. 자, 그 행정청 소장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아, 국무총리 제일 높아요? 대통령이지. 대통령. 대통령이 제일 높죠, 그죠? 자, 대통령 밑에가 누굽니까? 이제 총리죠, 그죠? 총리고. 그죠? 자, 총리 밑에 뭐가 있죠? 각부 장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우리는 누구를 공부한다? 고용, 노동부 장관만 나오겠죠, 그죠? 그 외에는 이제 또 다른 장관들이 있겠죠, 이렇게. 자, 어찌 보면요, 요까지가 이제 쉽게 말하면 중앙정부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은요, 대한민국 살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이거 제대로 모르는 사람 많이 있어요. 오늘 확실하게 이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자, 지금부터는 이제 지방정부입니다. 그 지방정부에서 뭐가 있을까요? 지방정부 중 가장 높은 게 뭐가 있을까요? 물론 서울시 있겠죠? 서울시하고 같은 게 뭐가 있죠? 도지사. 또 있죠? 광역시까지 포함해서, 그죠? 자, 보세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시도 그래, 시도. 사람으로 하면 시도지사. 그쵸? 예, 시도. 줄여서 시도. 사람은 시도지사. 자, 그럼 여러분들, 시도할 때 시도할 때 시는 뭘까요? 시도할 때 시는 뭘 말하죠? 여러분, 시도할 때 시는 뭘 말하는 거예요? 모르잖아. 어? 그렇지. 일단 특별시. 또 있죠? 광역시. 하나 더 있어요. 네? 아니, 일반시가 여기 왜 들어가냐고요. 시도할 때, 시도지사는 뭡니까? 광역이 광역. 그죠? 그러니까 특별시, 하나. 광역시 몇 개예요? 5개예요? 잠깐만요. 몇 개예요? 몇 개? 6개지, 그죠? 네.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도 3개 있죠? 대구, 울산, 부산.
여섯 개. 많이 모른다니까, 지금요. 근데, 광역자치단체에 우리가 이제, 투표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시도를 알아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에서 특광하고 하나 더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특별자치시예요. 하나, 세종시가 광역자치입니다.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 여기까지가 이만큼 세 가지가 시의 시. 도가 좀 몇 도죠? 몇 도? 8도! 따져볼까요? 맨 위부터 경기도, 옆에 강원도, 밑에 충청 남북도, 경상 남북도, 전라 남북도 몇 개? 몇 개? 8도 이게? 팔아먹어서 제주도? 팔아먹었냐고? 몇 개 전부 다? 9개, 9개. 근데 9개인데 나눕니다. 왜?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걸 굳이 나누면은 그냥 도하고 특별자치도. 그러니까 얘 도 8개, 자치도 하나. 이렇게 9개라는 얘기예요. 9개. 옛날에는 제주도였었죠. 그죠? 굳이 특별자를 왜 붙였냐? 얘가 도죠. 왜 붙였냐? 제주도 특별자치도가 아니었을 때는 거기에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남제주 군수, 북제주 군수 4명까지 다 투표를 뽑았어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모든 권한을 제주도한테 다 줬어요. 나머지 4명 투표를 안 뽑아요, 이제. 제주도는요, 딱 한 명 선거를 뽑아요. 제주, 시장, 서귀포, 시장, 남제주 군수, 북제주 군수, 이제는 투표를 안 뽑고요. 낙하산 타고 그냥 안 치는 거예요, 그냥.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최소한으로 공부할 때는 우리가 투표를 뽑지 않는 사람들은 공부 안 합니다. 그거는 내가 알긴 뭐야. 뽑는 게 중요하지. 그죠? 그냥 딱 하나.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시장만 뽑아요. 봐봐. 세종시가 아직 구가 없죠. 그죠? 구가 있다면 구청장도 뽑을 겁니다. 이게 되죠. 그죠? 예. 아직 없습니다. 좀 늘어나겠죠. 요게 시도예요. 시도. 얘가 바로 광역자치단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자, 밑에 볼까요, 그러면? 그러면 특별시 밑에 투표로 뽑는 게 또 있죠? 구. 그죠? 구청장 뽑죠, 그죠? 예. 맞죠? 광역시 밑에도 있죠, 그죠? 구 있죠, 그죠? 한 개 더 있어요. 광역시 안에 투표로 뽑는 구청장 말고 또 있어요. 네? 광역시 안에 뭔 시가 있어요? 따져봐요. 광역시 안에 뭔 시가 있냐고. 힌트. 대전은 없어요. 울산 있어요. 인천 있어요. 인천은 2군데나 있네. 울산 한 군데 있네. 대전은 없어요. 부산도 없을 거예요. 괜히 물었죠? 군. 광역시 안에도 군이 있어요. 인천광역시 광화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그 군수는요, 일반 군수 달라요. 그는 광역시 안에 구청장과 같은 레벨이에요. 군은요, 군은 광역시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도 있어요. 일단은, 자, 특별자치시 밑에는 없어요. 그죠? 없죠, 그죠? 없어요. 아직까지 없다 그 얘기예요. 예.
있어도 특별자치시 밑에 있어도 투표를 안 뽑을 겁니다. 일단 있어도. 요거는 특별자치시한테 오래 해주기 때문에. 그죠? 그냥 특별이란 말 없어지고 그냥 세종시가 광역시가 그쪽 어떤 광역자치 레벨이라면은 뽑겠지만 특별 때 들어가면 한 명을 뽑아요. 그러니까 밑에는 있거나 없거나 무조건 X. 아까 도는 아까 몇 개? 얘는 도는 8도인데 도 안에 얘 도 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도 안에 또 투표를 뽑는 것만 얘기해. 뽑는 것만. 면은 뭐 면이에요. 경기도 안에, 충청북도 안에, 남도 안에 뭐가 있어요? 시를 먼저 얘기해. 시를. 시. 그 다음에 군. 없어요, 또. 뭐, 얘기해봐야 없어. 시하고 군밖에 없어요. 근데 똑같은 군을 지나도 도 안에 군이 있고요. 광역시 안에도 군도 있어요. 레벨은 같지만 있다는 거 알아둬야 돼요. 특별자치도 밑에는 뭐 이건 의미 없죠. 있어도 그만이죠. 없죠, 그죠? 예. 자, 여기 있는 것들을 구, 군, 시, 군 합치니까 얘가 뭐예요? 바로 시군구예요. 시군구. 얘는 바로 기초자치단체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기초자치단체고요.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만. 왜? 이 밑으로는 투표를 안 뽑으니까 우리가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요, 한 가지 좀 특별한 게 하나 있죠.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저를 봐요. 여기 도 안에 시가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시요. 경기도 안에, 충청남도 안에. 자, 힌트. 잘 들어보세요. 자, 경기도에는 경기도 안에는 현재 광역시가 인천을 빼놓고는 없어요. 그죠? 없어요. 자, 광역시가 되는 요건이 인구가 100만 명 이상입니다. 인구가 100만 명 이상 된다고 해서 무조건 광역시로 승격되는 건 아니고 광역시가 되는 요건이에요. 만약에 인구 100만 명 이상이면 무조건 광역시다. 그러면 수원시는 벌써 됐겠죠. 수원시가요, 대전보다 인구 더 많습니다. 그 정도로 많아요. 아니면 비슷할 거예요. 160만, 70만 되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잘 봐요. 경기도에 있는 안산하고, 예? 안산시하고, 광명시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이 뭐가 다른 점을 여러분들이 맞추는 겁니다. 자, 충청도 내려옵니다. 공주시하고 천안시하고 달라요. 그런데 천안시하고 청주시가 또 같아. 공통점 찾는 거예요. 천안시하고 청주시하고 같지만 전라북도에 있는 익산시하고는 달라. 근데 청주시와 전주시랑 또 같아. 청주하고 충주시하고도 달라요. 청주시하고 포항시랑 또 같아. 근데 포항시는 경주시랑도 달라요. 지금 외국에 온 느낌이죠? 자, 같은 것들, 잘 보세요. 같은 것들입니다. 자, 포항시, 지방에 몇 개 하는 거예요? 청주시, 전주시, 천안시, 안산시, 용인시, 안양시, 부천시 하고 같은데 의정부시랑도 달라요. 광명시랑 다르고요. 자, 그러면 넓게 보지 말고 지방에 있는 거예요. 천안시랑 청주시랑은 행정구조가 같은데
왜 공주시랑 다르지? 논산시랑 다르지? 근데 공주시랑 논산시는 또 같아. 이 정도 얘기했으면 벌써 얘기가 나왔어야 돼. 공통점이 있어요. 또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있고 없고 차이야. 천안시에 있는 게 청주에 있는데 공주에는 없어요. 공주에도 없고 논산도 없고 계룡시도 없고 다 없는데 전주시는 있어요. 있는 것들에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죠. 없는 것들에 공통점이 있죠. 응? 얘기해봐요. 괜찮아요. 얘기해봐요. 예? 시청? 시청은 다 있지. 내가 막 말하고 싶은데도 참는 이유는 딴 반들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참는 거지, 지금요. 얘기가 나오기를. 응? 청주시와 천안시가 같다 그랬죠, 그죠? 어떤 점에서 같다. 지금 행정정 체계하니까 그 중에 뭐가 있겠지. 근데 그것들이 다른 지역에 없다 그래요. 충주에도 없고, 제천도 없고, 그죠? 김천도 없고, 구미도 없고, 경주도 없고, 마산도 다 없어, 다 없어. 진주시도 없고, 저 전라남도에 순천시도 없어요. 목포시도 없어요. 전라남북도 통틀어가지고 전주시만 있어. 충청남도 통틀어서 천안시만 있어요. 충청북도 통틀어 청주시만 있어. 그렇지. 답 나오잖아. 국어잖아, 국어. 딴 데는 국어 없잖아요. 국어! 그죠? 천안시와 청주시는 국어가 있잖아. 봐. 얼마나 반드시 붙는다니까? 먹을 거 줬다가 붙는 게 아니야. 붙는다니까? 그러니까 청주 있죠, 그죠? 천안 있죠? 전주 있죠? 나머지 공주, 논산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충청남도다. 충청남도 안에 시가 있는데 구가 있는 시가 있고 구가 없는 시가 있어요. 구가 있는 시는 구가 있다 해가지고 투표를 안 뽑아요. 구청장은. 이해됩니까? 예. 천안시장은요, 천안시장만 뽑아요. 그 밑에 구청장 안 뽑아요. 이해됩니까? 예. 왜? 광역시에 있는, 서울시에 있는,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은 뽑지만, 그죠? 예. 일반 방금 말한 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투표를 안 뽑는다. 시장만 뽑아요. 이렇게, 자, 국민들이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은 바로 투표로 뽑는다 자치구라고 부르고요. 청주나 천안이나 이런 경기도의 안산이라든가 용인, 부천 이렇게 있는 안양 이런 데 있는 구청장은요. 투표로 뽑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비자치구라고 불러요. 비자치구. 투표로 뽑지 않는 구가 있는 시. 그래서 이게 뭐냐? 여기 비자치구. 비자치구. 다른 말로 행정부. 예. 행정부, 즉 비자치구가 있는 시를 우리가 공법에서 법률 용어입니다. 바로 우리는 대도시라고 부릅니다. 대도시는 큰 도시라는 의미지만은 이 법률 용어예요. 대도시가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잘 안 써 그렇지. 대도시고 나머지 구가 없는 시는 전부 다 우리는 비자치구, 즉 행정구죠. 대도시가 아닌 시를 불러요. 대도시가 아닌 시.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일반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럴 때 비자치구, 즉 행정구가 있는 대도시 얘는요. 그러면 왜 천안은 왜 구가 있는데 왜 공주는 없을까? 인구예요, 인구. 인구가 뭐냐면 50만입니다.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면 반드시 구를 나눠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국민을 위해서 편의점 가는 겁니다.
만약 시청에서만 다 가면은 인구 많다 보니까 진짜 번호표 빼고 기다려야 된답니다. 그러면 최단으로 구는 최소가 2개예요. 반만 짝 갈라주면은 3분의 1. 그죠? 이쪽하고 A구, B구 중요한 것들은 시청으로 와. 3등분. 또 인구가 늘어나면 또 갈라지겠지. 그죠? 예. 그래서 청주시나 천안시나 저 포항시나 지방에서는 전주시나 구가 있는 이유가 그 지역의 시민들을 편의 제공 때문에 있는 것이고 최소한 그 구를 두는 인구의 수가 몇 명 이상? 50만 이상. 그러니까 청주시가 인구가 몇만 명인지는 몰라도 50만 이상임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안시가 구가 생긴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60만 정도 된다고 봐요. 지금요. 거기가 3, 4년 전만 해도 5만 4천 했는데 지금 굉장히 인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50만 딱 되자마자 구가 생긴 거예요. 생긴 지가 한 5년 안팎 정도 될 거예요. 아마 내 생각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정도 될 겁니다. 생긴 지가.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천안이 좀 더 커지면 내 생각은 그래요. 천안이 충남이지만 거의 경기권입니다. 왜? 지하철이 전부 다 내려오기 때문에. 천안 사람들은요, 명색이 충남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경기권 산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이해합니다. 그 정도. 바로 밑에 경기권에 있는 평택보다 더 커, 천안이. 더 크단 말이죠. 천안이 앞으로 좀 더 커지면은 옆에 있는 아산시하고도 거리가 별로 안 멀어요. 지금 뭐 도로가 잘 돼가지고요. 조그만 더 건물 들어서고 좀 합치면은요. 아마 광역시와 될 확률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앞으로. 그런데 이제 아산시 같은 경우가 인구가 35만입니다. 아산시가. 왜? 거기 공장, 회사 엄청 많거든요. 중간에. 그래서 인구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둘이 합치잖아요? 그러면 100만 되기 쉽다는 얘기죠. 분명히 확률이 있어요. 근데 충청남도에서는 반대하지요. 왜 그럴까요? 광역시 되면 자치정부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잖아요. 경기도를 왜 수원 광역시 안 해주냐? 수원시 빼버리면요. 경기도에서 나올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안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모르죠, 이제.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행정정책에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공부하는데 도움도 되고. 왜냐? 공부하다 보면은 뭐 고용노동부 장관이니 뭐 차관이니 대통령령이니 또는 뭐 이런 광역시 뭐 광역자치단체 얘기, 기초단체 얘기 이런 게 막 떠요. 그러면 레벨이 어디고 위치가 언제 알고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거를 정확히 알고 하자. 여러분들 이 노동관계법규 강의하는 사람들 100명 다 될 거 봐봐. 이거 전혀 강의 안 합니다. 이것도 모르고 그냥 물론 이 자체가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얘기 안 한다? 안 그래요. 지들이 몰라. 왜? 나처럼 공법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저는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했기 때문에 이거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공부할 때는요. 어떠한 법이든지 간에 법령 체계하고 행정정책이 기본입니다. 그래야지만 공부할 때 이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책에 있는 내용이 있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잠깐 보고 마치게 하시겠죠? 자, 그래서 책 폈으니까. 개요. 노동법에 의해 1번. 노동법은 자본주의의 경제 질서 하에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규율함으로써 그들의 생존 확보를 가능케 하는 줄거요. 법규의 총체다. 다시 말하지만 노동법이라고 하는 법은 없다. 이와 관련된 모든 법을 묶어서 그냥 노동관계법규, 더 줄이면 노동법이라고 부르는 것뿐이다. 2번, 노동법은 19세기 근대 시민법 원리인 소유권 절대 원칙과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라는 사적 자치의 대원칙에 입각한 근대 시민법에 대한 반성과 줄구세요. 근로자의 실질적 평등과 자유 보장. 여기 포인트입니다. 근로자의 실질적 평등과 자유 보장. 줄 것죠. 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모순을 뭐요? 수정 동그라미. 과거 걸 폐기한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수정하기 위하여 생겨난 것이다. 요거는 밑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3번. 전통적으로 노동법은 근대 시민법 원리를 수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 및 노사 간의 실질적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로서 줄 겁니다. 단일법이 아닌 근로관계를 총괄하는 법이다.
4번 근로관계를 총괄하는 법은 일반적으로 노동법으로 표현하는데 우리 법률에 노동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구체적인 단일 법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줄 겁니다. 근로관계법을 통칭하여 그죠? 통합해서 칭한다 그 말이에요. 통칭하여 부른다. 그러면 밑에 2번 보시면 19세기 근대 시민법과 20세기 현대 민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요. 자, 저를 봐요. 19세기 있는데 이렇게 19세기 있고 20세기 있죠. 요렇게 어떻게 했다? 이렇게 수정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거 들어봤죠? 수정자본주의.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9세기는 보세요.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을 20세기 1번은 1번으로 2번은 2번입니다. 그러니까 1번에 있는 19세기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소유권 상대 원칙으로 2번 계약 자유의 원칙이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3번 과실 책임의 원칙이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뭐요? 수정됐다 그 말이에요. 이건 내가 판석 없이 얘기할게요. 무슨 얘기나 소유권 절대 내 소유자는 어느 누구도 닫지 못해. 정부도 닫지 못해. 내 거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공공공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잖아요. 부동산도 네 땅이지만은 도로 놓기 위해서 강제로 보상해줘 수용하잖아요. 왜? 누구를 위해서? 국민 다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소유권 절대가 뭐라고요? 소유권 상대로 수정.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계약 자유가 계약 공정으로. 한번 근로계약서에 노사가 계약해내면은 보는 순간 아무리 불공정할지라도 계약했으니까 따라야 돼. 옛날에 옛날. 지금 안 그래요. 불공정한 계약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 자유가 계약 공정으로 수정. 마지막, 과실 책임에서 무과실 책임으로 수정. 옛날에는 사용자가 과실이 있는 경우만 직원 잘못이에요. 근데 내 잘못 아니니까 나는 회피. 지금 뭡니까?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이 잘못해도 사장이 도의적 책임. 과실이 없어도 책임.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과실 책임에서 무과실 책임으로 뭐라고요? 수정. 그 1번은 1번으로, 2번은 2번으로, 3번은 3번으로 수정됐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3번 노동법의 법원은 들어보세요. 지방법원이 아니고 이런 거. 노동법의 이런 체계.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지 마시고요.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쌍가루 1번은 칠판에 판서한 요걸로 대체. 2번 노동법의 해석과 자 적용까지만 할게요. 오늘 이번 시간. 자 해석과 적용. 먼저 1번 상위법 우선의 원칙 당연하죠. 올라가는 법이 큰 법이잖아요. 그죠? 우선의 원칙입니다.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하면은 상위법이 우선. 니은 보세요. 헌법, 그 밑에 법률, 그 밑에 명령. 명령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라는 얘기예요. 그 밑에 단체협약, 그 밑에 취업규칙, 그 밑에 근로계약. 그러면 근로계약대로 노사 간에 일하는 것이 사용자의 지시. 요거죠. 그죠? 예. 요거는 여기 있는 법령책에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신법 우선 원칙. 구법과 신법이 있으면 당연히 신법이 우선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별법 우선 원칙.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으면 뭐가? 당연히 특별법이 우선이고요. 마지막으로 유리조건 우선인데 이거는 좀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나 하위의 법원이 상위의 법원보다 유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때는 유리한 것들, 하위 법에 있을지라도 유리한 것들을 적용시켜 주겠다. 이해되죠? 그죠? 네. 이게 바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입니다. 네 가지는 그냥 시험에 잘 걸어는 안 돼요. 안 되지만 혹시나 안 는다고 내가 말은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넘어가면 된다.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 밑에 있죠? 2번 근로기본권. 여기부터가 시험 나오는 건데 예,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